2023년 2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허경영 총재님의 토요 강의 1373회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거 평상시에 제가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거 혼자 있으니까 누워서 들어도 되잖아요. 누워서 듣다 보면은 또 이거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가 나와서, 그런데 노래를 나도 모르게 문득 내 입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도대체 뭐냐,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가곡인지 가요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꼭 가곡 같은데 가곡은 아니고 1972년도에 가수 조영남 님이 이제 불렀던 예생각이라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통 가곡은 아닌데 가곡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나도 모르게 나와서 한번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서서 부르면 노래가 조금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발바닥에 이제 땅의 기운을 이렇게 발바닥에 접하면은 노래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이 조금 추워가지고 방바닥에 앉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만드는 거죠.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15시 10분에 이제 만든 거예요. 요거는 허경영 이제 총재님의 사진만 붙여놓은 겁니다. 사진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오늘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마트 가서 똑같은 것을 샀는데, 요거는 사진도 이제 붙이고 이름도 적고, 그래서 요거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마셔보려고 이렇게 3병을 샀습니다. 종이팩에 들은 것도 사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서면 보면은 서면 로타리에 보면은 롯데 호텔이 있고, 롯데 호텔 그 건너편에 보면은 영광도서가 있죠. 영광도서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큰 시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인데, 부전시장에 가서 이제 좀 식사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부전식당에 가서 부전시장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시장을 한 바퀴 이제 돌아보는데, 한 8시 되니까 대부분 문을 닫고, 그런데 이제 한 곳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강정 같은 것을 하나 샀는데, 나는 늘 다니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강정을 사고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모자를 써보시더만은 허경영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예, 허경영입니다. 이래 하고, 그래, 이분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꼭 대통령 되십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좀 오늘 내일 쉬니까 부전시장에 가서 이제 빵도 사고, 또 이제 튀김도 좀 사고, 강정도 사고 좀 많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오면서 서면 지하철역에
딱 타려고 지하철역에 딱 내려가니까 어떤 젊으신 분이 엄청 반갑게 맞아대. 막, 허경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봤더만, 자기도 이제 지지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서 내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사진, 양면 사진을 내가 자기 친구하고 두 분이 있어가지고 한 장씩 주고 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1373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엄청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금수강산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그 산에 대해서 서울의 중심에 이제 33개의 이제 산이 있다. 그 산은 미국 워싱턴이나 뭐 파리의 프랑스 파리의 이제 그 파리라든지 프랑스의 수도죠. 영국의 수도 런던, 또 이제 모스크바의 이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거기에는 이제 산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강들을 다 합치 보면은 세느강이라든지 템즈강, 찰스강, 뭐 또 워싱턴에 있는 앞에 무슨 강, 그 강을 다 합치 봐도 한강의 물줄기보다는 약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아 코드도 이야기하셨고, 메시아 코드는 이제 그게 총재님의 이제 허경영 한자를 이제 한자로 쓰면은 33핵이 되는데, 이제 허경영 할 때 영자가 14핵인데 14핵을 분리해가지고 1하고 13으로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1, 14, 14, 4. 그리고 이제 허경영 할 때 허자는 이제 11핵이 되니까 11, 2, 3, 15. 11, 7, 6, 9. 그 다음에 8, 10, 15. 그 다음에 13, 2, 3, 15. 이제 그런데 그것을 가로, 세로, 좌우, 상하 다 이래도 언제나 33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안티가 허경영 이렇게 붙이면은 내 좀 있으면 이제 시식을 내보려고 하는데 썩지 않죠. 썩지 않고요. 아직 뜨질 않았는데 요 2달 된 거. 그런데 이제 딴 사람 이름 쓴 거는 썩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름을 서로 바꿔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허경영 신인님의 그 블로유 그거를 좀 음해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셨거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시기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신분들이 1373회 토요 강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뭐 전국에서 다 이렇게 듣지만은, 그 반대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거기서 뭔가 뭐 이상한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 방송국에도 그렇고 국가 주요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죠. 안 하시고, 또 혹 하신다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연히 이제 누워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 노래가 가곡인지 가곡 같기도 하고 또 가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곡은 아니고 그 조영남 씨가 불렀으니까 조영남 씨도 가곡도 많이 부르는데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건 일반 가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거나 저는 가곡이나 뭐 가요나 그걸 관계없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불러보는 겁니다.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면은 뭐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글쎄 기분이 좋다 나쁘다. 지동산 응? 뒷동산 아지랑이 할미꽃 피면 꽃 땡김에 거놀든 옛 친구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딜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리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딜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린다. 옛 생각? 제목이 옛 생각이더라고. 1972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1972년도 같으면은 내 나이가 17살 때고, 17살 때고, 내 고등학교 1학년 때고, 영화 배우 윤정희 님께서는 내보다 12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9살 때고 그래요. 한참 참. 그 당시 한국의 여배우로서는 문희라고 있습니다. 문희, 그리고 남정님, 그리고 윤정희, 이 세 분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김지미, 또 최은희, 엄앵란, 뭐 이런 분들이, 또 문정수, 이런 분들이 한참 인기가 있었고, 문정수, 최은희, 엄앵란, 김지미, 이 시대가 이제 가면서 윤정희, 문희, 남정님 시대가 또 이렇게, 그 뒤에는 정윤이라고 또 있었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또 장미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한참 그분이 젊었을 때죠. 29살 때고 내가 17살 때고, 그때가 1972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유신헌법을 이제 내시던 그 해예요. 그 해에 조영남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뒷동산아지랑이 할미꽃 피면 꽃땡김에 고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딜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린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니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딜 갔나. 모두 다 어딜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리네. 아이고 아이고 날씨가 조금 아직 이 뭐 조금 추워서 그런지 노래가 좀 잘 안 되네. 1972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72년 같으면은 1972년에 태어나신 분이 원래가 임자생이니까 52이단 말이에요. 52년 전 아니에요. 52년 전, 50년 되니까 이제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그때에 내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대동중학교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자리는 전부 다 이제 아파트로 싹 다 바뀌었고, 뭐, 그때 있었던 친구들 정말로 뭐 한 사람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네요. 참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갑니다.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나는 낮에 식사하면서 TV를 가끔 보니까 윤정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좀 치매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진작 들었는데 어떻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안 돼요. 1월 19일 날, 금년 1월 19일 날 프랑스
그 파리 인근에서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고 그분의 그 딸하고 이제 백진희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 백건우님이 이제 성당에서 그 장례식을 치렀더라고요. 1월 31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1월 31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며칠 전이죠. 한 4일 전이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금, 목, 토, 화, 화요일 날 이제 장례식을 치렀더라고요. 그리고 한 줌에 이제 제가 되고 그 유골함을 이제 내가 사진으로 보았는데, 아마 그 치매로 고생하신 지가 한 10년 되신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치매로 이제 고생을 좀 하셨고, 자기 딸이 그 백진희 바이올리니스트죠. 이제 이분이 그 윤정희 씨 보고 이제 어머니니까 엄마 하니까 왜 너가 나를 엄마라고 하느냐 뭐 이런 말도 하셨다고 하니까 참 아유, 안 당해 보면은 참 모르잖아요. 10년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이 나고 참 정말 그 아이고 건강이 소중하다. 치매 같은 것은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전혀 모르니까, 자기 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가 얼핏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은 아주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꿈결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런 것 없이 참 돌아가실 때 돌아가더라도 그런 것 없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우리 장모님께서는 올해가 90너인데 아직 치매는 없거든요. 정신이 말짱하신데 너무 고맙고 한데,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대통령 되시는 거 보시고 또 맑은 정신에서 그렇게 좀 몇 년 더 사시다가 좀 좋은 데로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내가 참 많은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90 너이신데 경호생이시거든요. 경호 심리 임신 개유는 90 너이신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정신이 아주 맑아요. 그런데 이 맑은 정신이 좀 더 유지가 돼가지고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도 보시고 또 배당금도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참네. 아이고 나는 그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국민 배당금 딱 받고 그 받은 걸로 가지고 그 사람 욕심이 그 딴 것도 없어요. 그냥 시장 가가지고, 어제는 부전시장 갔는데, 그런 시장에 가가지고, 동네 인근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파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파전에다가 막걸리 마시봐야 돈 얼마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배당금 받고 그런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아유, 이제 노는 뉴스지만은 오늘도 저 식사하면서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2살 난 어린애를 방치를 하고 이제 어디 행불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버린 거야. 가버리니까 애가 이제 2살 난 애기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를 못하니까 죽잖아요. 굶어 죽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제 죽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영아 유기죄인가 하여튼 애를 죽게 한 그런 부모의 도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오죽이나 많느냐고요. 그것이 각 그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국가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정치인이 그 나서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아기가 하나 놀기까지는 부모도 있지만은 그 부모도 부모의 부모가 다 있잖아요. 그 부모의 부모도 그 일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 공동 책임인데 며느리만 자기 딸만 이렇게 구속되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인님은 또 둘째라 하더라도 신인님은 둘째라 하더라도 일반 정치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문제는 싹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빨리 올수록 얼마나 내가 기다리겠느냐고요. 기다리지만 또 하늘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조급하게 할 수는 없고, 어떤 분이 그 신장식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쓴 책은 자고 일어나니까 선진국이 되었다 이 책인데, 그 말을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이 돼 있더라, 이제 이런 말이 유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판을 겪는 것은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 초강대 국가가 되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은 제일 자기 신체 중에서 안 좋은 데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있어서 아픈 것이 뭐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 한국 전체의 어떤 그 병폐거든요. 그리고 판사도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통제받지 못한 권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문제. 그래서 판사, 검사, 언론의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것을 고쳐야 될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는 검찰 권력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판사들의 권리도 엄청 줄어들고, 그리고 언론 이거는 빠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 한국이 총체적으로 난제가 있는데, 이 모든 난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단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황제가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허경영 총재님 자신의 입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이 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 한반도에 오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시어간 종어간이다. 여기에서 우리 간방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주역으로 보면은 일본은 손방이고 미국은 태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열매 맺는 곳 간방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청용, 내백호, 외백호가 이제 있고,
외청룡이 이제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외청룡이 되고 일본이 내청룡이고, 그리고 이제 한산이 이제 이렇게 제주도부터 대마도,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저 호주, 뉴질랜드 이게 전부 다 안산이고 우리들의 밥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신어간, 종어간이기 때문에 간방에서 시작해서 간방,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또 새로운 정력시대가 출발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시지 구체적인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있다고.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일절 언급을 안 하셨거든. 일절 언급을 안 했다고. 총재님께서는. 저 현 시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셨다고.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야 뭐 아무리 뭐 흑살이 축지니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지금 거의 아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해요. 검찰권을 너무 남발하는 거야, 지금. 너무 이거 지나치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은 이게 역효과가 있는 거야.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고, 오늘이 이미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네요. 이제 오늘 오후 4시부터 했으니까 이태원 참사 100일 기념 100일 되는 날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도 서울시에서는 불허했지만은 아까 보니까 그게 행사장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집회를 했고, 또 아주 작년 여름부터 변희재, 김용민 박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 백은종님을 비롯해서 많은 재야단체에서 이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그런 것을 해 나왔습니다. 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그런 거 민주당 차원에서 한 것은 검찰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구 유튜브들이 그 사람들 보면은 사람은 그 정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바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바른 방법을 해가지고, 특히 변호사 중에서도 좀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고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익 유튜버들 보면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그때 이제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억울하게 탄핵되고 구속됐다는 데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구 유튜브들한테 이제 이렇게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2년 동안에 많이 받은 사람은 11억을 받았다 하고 하니까 1년에 한 5억 정도 받았다면은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상당한 금액이지.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거구 유튜브들이 좀 과격하게 자꾸 욕을 하는 것도, 무조건 문재인 하면은 빨갱이, 문재인 구속, 문재인 간첩,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 구속시켜라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많은 이제 슈퍼챗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좀 과격한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 잘못됐다고도 볼 수 없잖아. 네? 물론 뭐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 가려놓고 볼 때 나는 이재명 대표가 공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말이지,
이재명 대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다 그랬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있을 때에 CCTV를 그냥 시장실에 딱 꽂아놨어. 그래, 뭐 둘이 만나가지고 뭐 돈 준다 그러면 절대 둘이는 안 만난다고. CCTV를 항상 옆에 갖다 놓는 상태야. 왜냐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에 대통령이 이제 그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었을 때에 민주당 이재명이가 혼자 이렇게 좀 돌출난 행동을 하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 조사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늘 조심을 해가 놓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 그러니까 한 구역에 이제 한 선거구에서 2사람 또는 3사람이 나오는 이제 국회의원 제도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거기 이제 내각제로 가는 이제 하나의 그 전단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아주 이제 이렇게 적극 지지하는 이재명이를 이제 정치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행위가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는 2번째, 3번째예요. 무조건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허위 날조 조작 검사라, 조작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날조, 그러니까 저게 옛날에 보면은 턱무대라고 있었어요. 턱무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에 김창룡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턱무대장. 근데 이분이 누구냐니까 방첩대장인가? 턱무대장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보안사령관, 보안사라 그러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내나 허경영 총재님도 보안사, 이제 군대에 계실 때 보안사에 계셨고, 보안사 책임자로서 이제 그 당시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군대 생활할 때 책임자가 김재규였다고. 그 보안사령관으로서는 강창성 씨도 있었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보안사령관으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기무사라 했지만은 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당 시절 때, 이승만 시절 때에 거기 보안사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턱무대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턱무대 아니면 방첩대 그랬을 거예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때 그 특무대장이 그 김창룡 소장이라고. 근데 김창룡 소장이 1956년 1월 29일인가? 그때 총에 맞아 죽거든. 너무 심하게 했다고, 이 사람이. 너무, 빨갱이 잡는 거는 좋은데, 너무 심했다고. 도가 좀 지나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좀 조작해가지고, 날조해가지고,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형을 막 덮어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진짜 간첩을 잡아낸 것도 있지만은, 간첩 아닌 사람, 생사람을 세리 잡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여기 이제 부산, 여기 임시수도, 여기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을 1948년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선출됐었을 때는 국회의원이 뽑은 간선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이제 그 중에 임기가 이제 다 돼가니까 가만 보니까 간선제로 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없었거든. 없어가지고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다고. 직선제로 바꾸려고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군을 조금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종찬 씨라고 있어요. 이종찬 참모총장이 에게 이제 지시를 좀 했다고 해가지고 군을 좀 동원시키려고 하니까 이종찬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죠. 이분이 반대를 했거든. 반대를 했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았다고. 안 좋았는데 문제는 그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옆에 보좌하셨던 장군님이 있었다고. 요 장군님을 특무대에서 김창룡이가 잡아 넣어버렸다고.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거든. 이종찬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장군을 허위날조 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아넣은 그런 일도 했다고, 김창룡이가. 그리고 이제 김창룡 소장이 이제 뭐 죽고 난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지고 중장으로 됐는데, 이분이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인이 이제 사용했던 차가 오리를 이렇게 뭐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가 오리를 받았으니까 차에 오리털이 좀 묻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범인을 좀 조작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그 오리털을 이제 이렇게 붙이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거는 실제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그게 이제 조작 날조단 말이에요. 허위 날조예요. 그렇잖아요. 오리털이 자연적으로 묻히면은 모르지만은, 없는 것을 오리털을 뽑아가지고 그 차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무산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김창룡이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기붕 씨가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켰다고. 시켰는데도 그 김창룡 그 당시 소장이, 그 특무대장이 말을 안 들었거든. 말을 안 듣다고.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44일 정도 돼서 죽었다고. 좀 요절을 한 거지. 그렇듯이 너무 지나치면은 하늘을 기울이게 하면은 일찍 죽잖아요. 요즘인데 지금 검찰의 행태가 지금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금 너무 지나치다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지금 탈탈 털어도 죄가 없잖아요. 대장동 사건은 실제 그렇잖아요. 박영수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 거거든. 50억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 문제도 전혀 혐의가 없는 것들 또 털고, 그런 거 또 쌍방울도 또 털고, 이러니까 없는 걸 계속 털고 또 검찰에 나오라 이래가지고 창피를 주고, 안 나오면은 방탄국회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친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하다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 거리에 놓은 거예요. 오늘 숭례문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숭례문이고, 남쪽인 동서남북으로 하면은 남쪽이 이제 인의 예지로 하면 예거든. 예고. 계절로 말하면 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서대문. 여기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가을이고, 그 다음에 동쪽은 봄이고, 그러니까 인의 예지할 때는 인이고, 그래요. 서쪽은 의고, 남쪽은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앙에 이제 믿을 신자가 있거든. 목화 토금수 할 때 토가 믿을 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신각, 이게 이제 그 중앙에 딱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신각 하니까 또,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보신각 골목길을 걸어서 나올 때에 어느 님이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꽃 깃으로 올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그런데 오늘 숭례문, 남대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민주당이 셌단 말이에요. 그거 왜 했겠느냐고. 너무너무 검찰에서 지나치니까 한 거다 말이에요. 이제 거리로 이제 당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입한국이라고 지금.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일 앞장서가 있는 분이 변희재님이거든요. 그래서 변희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이 하루에 하신 말씀을 거진 다 보고 그 동향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2월 5일 날 정월 대보름인데 오후 2시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그 대구 달성 유거업 거기에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앞에 이제 그 기자 찾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변희재님께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뭐 발표를 합니다. 하고 나는 그해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벌써 강진구 님께서 강민구 님께서 책을 한 열흘 전에 경호원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전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도 그 형제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큰 형님이 박무희고 또 박동희도 있고 뭐 하여튼 그 형제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정확한 형제가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형제분이 많습니다. 그 집안에.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 입장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친인척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뭐 정보를 듣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일체 그 황교안이나 그 조원진이 이런 사람들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유영아도 요즘에는 조금 멀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딴 사람이 보낸 책은 다 반납을 해버려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변희재님께서 이제 변희재님을 또 따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는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또 따르는 분들이 있듯이 변희재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모르고 있죠. 그게 차이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박근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모든 그 조원진이라든지 기타 뭐 딴 정치는 만나주지도 안 하고 또 책도 다 반납을 하는데 변희재님께서 보낸 책이라든지 편지 이런 거는 다 보신다 그래요. 보고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늘이 2월 3일 아주 이제 지금 국내 정치가 지금 아주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이 2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2월 5일 날 미디어워치 변희재님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 어렵지도 않아요. 입만 빵긋 하면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면 기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흑살이 쭉지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기자회견하면 누가 오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또, 좀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할 때에, 지난 2017년, 2016년,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결정 판결이 나고 또 2017년 3월 31일인가? 그때 이제 구속 수감될 때에 그 권한이 뭐냐 하니까 그 모든 것의 그 권한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탄핵이 됐고
구속 수감이 됐느냐, 그 중간에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핵심이 최순실, 최서원의 태블릿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블릿이 실제로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다. 그리고 최순실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닌데 그것을 조작을 했다. 여기에는 최태원 SKT 회장도 계약서를 2번이나 그 위조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SKT가 공중분해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말이야. 잘못된 거죠. 그리고 허위 날조 조작을 한 것이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이것은 일반 검사들을 시켜서는 해결이 안 되고 특별검사를 선정을 해서 특검에 붙여야 된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주면은 정세는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2월 6일에서 2월 10일 그 사이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아마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변희재님 주장에 의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를 금년 상반기 안에는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게 될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과정이에요. 과정이 지금 이거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3월 8일이면 이제 한 달 정도 넘은 거 아닙니까? 3월 8일이고 지금 현재 2월 다음 주 2월 10일 날에 그러니까 2월 6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중대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느냐,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특검에 붙여야 된다. 요 한마디를 할 건가 말 건가, 기자회견을 할 건가 말 건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2월 10일 날에 금요일까지죠. 그날에 이제 국민의힘당 그 대표를 뽑는데 컷오프가 4명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7, 8사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4사람은 훨씬 넘어요. 한 8사람인가 7사람인가 뭐 9사람인가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정도 했는데 거기서 과연 이제 이 4사람 안에 지금 현재 신청하신 사람은 뭐 저 안철수는 했을 거고, 안철수, 김기현, 그 다음에 강신업, 그 다음에 한교안, 그 다음에 천하람, 그리고 조경태, 그 외에 한 몇 사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4사람 속에 네 사람 속에 강신업 변호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강신업 변호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럼 강신업 변호사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뭐 변희재 님의 말씀은 아주 뭐 허무맹랑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허무맹랑한 게 이제 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지금 이제 변희재님의 말은 금년 상반기 안에, 금년 6월달 안으로 그냥 그 윤석열은 그냥 끌어내린다. 이거 주장을 아주 강하게 작년부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지가 한 1년 돼요. 1년 되는데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강신우 변호사가 그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3월 8일날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2월 10일날 결정이 된다고. 2월 10일날 그 4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일단 4사람 속에 들어가야 당대표가 되니까.
지금 이게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이제 전 언론이나 뭐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안철수가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 김기현이가 그 나경원을 찾아가가지고 너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 나경원이가 실제 말해서 뭐 무차별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냥 막 상당히 그 뭐야 저게 고령화 저출산위원회 그 부위원장직을 사표를 쓰니까 해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학재단을 치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철규라고 그게 윤핵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철규가 그 경찰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철규 그 이제 강원도 동해 쪽에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경찰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할까 말까 그 구정연휴 기간에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이철규 국회의원이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거든. 하는 건 뭐냐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경원이가 이제 출마 포기를 한 거예요. 무언가를 그 뭐 경찰이 쥐고 있는 그 무슨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건드리니까 제시를 하니까 출마를 안 한 거거든. 그런데 뭐 그렇게 진짜 뭐 완전히 묵사발을 내놓고 출마 포기를 한 상태인데 또 김기현이가 나경원을 찾아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 하니까 자기가 역할을 뭐 해보겠다 하겠다 이랬는데 여하튼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신업이는 뭐 전혀 뭐 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변희재님은 강신업이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희재님을 높게 평가하듯이.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세 번째 타자로서는 한교안 아니면은 이제 저 강신업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교안, 강신업, 그 다음에 천하람, 조경태 뭐 이런 순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해 볼 때는 강신업 변호사가 6월 10일에 아마 네 사람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나도 참 말빨이 완전히 무거워집니다. 김성기 말도 이제 좀 묵사발이 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안철수, 김기현, 천하람 그리고 강신업 요 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컷오프 속에 네 사람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2월 11일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데 9번의 이제 토론회가 있고 5번은 뭐가 하면은 TV 토론을 중계를 해요. 이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 국민들이 보거든요. 뭐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지만은 이게 텔레비로 중계를 해버리면은 많으신 분들이 보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강신업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신업이 될 것 같고 그와 맞물려 가지고 특검, 여기 태블릿에 대한 특검 이것도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하여튼 이것이 미묘하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면서 국내 정치는 요동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미국에도 얼마 전부터 계속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바이든하고 바이든의 아들 헌트 바이든의 이제 그 비행 이런 것이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 가짜 뉴스다 이제 지금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다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막 특히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막 남발을 하거든요. 고발을 막 까딱하면 고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 2022년 4월 달에 그게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병철인데 이름이. 그 사람이 천공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병철인데. 근데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육군참모총장 그 관사에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밝히내니 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다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야. 실제라 해가지고 토마드 뉴스하고 한국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한국일보하고 토마드 뉴스를 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 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그 당시에 이제 대변인하고 육군참모총장 이제 이것을 불러가지고 진실 게임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을 손으로 못 가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러 놓은 사람이 정대택 씨하고 안혜욱 회장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이제 제작 중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것이 올 7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게 되면은 엎치락 뒤치락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행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변희재님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 이제 지금 역할을 지금 최일선에서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니까 진실하고 언론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평론가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정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명수의 왕이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뭐 밑에 보면은 뭐 치타, 뭐 표범, 뭐 이런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 뭐 사람을 동물로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 우리나라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있어요. 윤창중이나 고성국이 뭐 저 이봉규 그리고 신의 한수, 신혜식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너무 우파가 돼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의 식이 맞을 거예요. 신의 한수. 그리고 이제 저 정규제 그리고 조갑제 뭐 또 기타 뭐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볼 때는 변희재 씨가 밀림의 밀림계에서 제일 명수가 사자나 호랑이잖아. 그렇게 하듯이 사자나 호랑이급에 속해요. 그분들의 말씀대로 그냥 뭐 사자나 호랑이가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동물들은 다 자기 밥이잖아. 뭐 표범이나 뭐 이런 거 설치지만은 늑대 뭐 이런 애들도 뭐 늑대도 보통 늑대도 아니잖아. 그런데 사자 앞에 가면은 고양이 앞에 치거든. 이제 그렇게 되듯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도 이렇게 쭉 보면은 고성국이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규제나 뭐 이봉규 뭐 이런 많은 사람들 보면은 변희재님 앞에 보면은 고양이 앞에 집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일 정확한데 과연 이제 2월 10일 날 보면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진실 같은 게 다 드러나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점이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무시무시한 초대 강력한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선천을 문을 닫고 후천 정력 시대를 여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 어마무시한 초대 강력한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때에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고 도와주신 분들에게는 무궁한 영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꾸 전화도 오고 이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뒷동산아지랑이 할미꽃 피며 꽃땡김에 고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딜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리네. 그 이제 그 뒷동산에 올라가니까 옛날에 그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이제 어디 가고 없고 흰 구름만 흘러가더라. 이제 그런 마음을 읊은 노래죠. 오늘 보니까 김태정님이라고, 이분이 참 1959년생이시고 20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57세로 일찍이 돌아가셨더라고. 이분이 그 백지로 보낸 편지로 이제 히트를 쳐서 그 한 곡만 있었는 줄 알았더만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판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카페 음악을 만들어 놨던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곡을 이렇게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좀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곡이 쭉 수록되어 있던데 좀 잘 듣고 있습니다. 김태정님, 참 맑은 목소리, 그 좋은 음악을 남겨주셔서 고맙기도 한데 일찍이 돌아가셔서 애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시 태어나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셔가지고 다 모두 백궁에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윤정희 님도 이제 뭐 바로 또 태어났었으니까 뭐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시 허경영 신인님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모두 다 참 백궁에 가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에요. 온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나는 알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나는 알아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건강 대통령이십니다.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농약 공장을 폐지하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해서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대통령이십니다. 뿐 아니라
예술 대통령이십니다. 예술 대통령. 예술인들, 연예인들을 굉장히 또 뭐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다 친자식처럼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대통령이시지만은 특히 또 예술, 음악, 특히 또 미술, 연극, 영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면은 이제 곧 다가오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연예인들, 음악인들, 미술인들 정말 살판 날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살판 나지만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가수분들, 우리 또 허경영 총재님은 진짜 가수예요. 판을 내가지고 1등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참 좋은 시절이 올 거다. 그런데 그것이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고 또 이재명 씨가 이제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이재명 씨도 이것을 이거 특검에 붙이자. 이런 말 기자회견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에 붙이자.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전국은 소용돌이 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자연히 이거와 정비례해서 불로유가 이제 이렇게 퍼지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참모습이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되고 결국 가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책으로 쓰면은 뭐 삼국지나 초한지나 무슨 이런 것보다 수천억만 배 재미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이상 허경영